TV 김재구입니다. 오늘 김혜경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비서가 아주 디테일 폭로를 왜 했을까? 근데 지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공무원 A 씨가 아주 대단한 각오로 이제 공익제보를 월요일 날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아마도 이 일건 때문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되실 것 같고, 지금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의 의전을 둘러싼 비리 의혹의 특징은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다는 그런 점이 확실히 이것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말이죠. 법인카드로 소고기를 구입하거나 또는 혼혼 문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 등은 제3자는 파악하기 힘든 그런 아주 내밀한 정보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이 A 공무원이 그걸 전부 다 기록을 남겨놨다는 것. 통화 내역을. 여기에서 아마 이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 씨가 빠져나가긴 힘들다. 아마도 이래서 다음 주쯤 되면 엄청난 지지율이 떨어질 거라고 지금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 의혹을 제기하는 제보자 A 씨가 이제 제보자로 바꿨습니다. 저도 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보자 A 씨가 김혜경 씨의 비서 업무를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결정직 직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더욱더 사실에 근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A씨는 약 9개월, 그러니까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청 총무과 소속 5급 별정직이던 배모 씨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와 사진 등을 근거로 자신이 겪은 일을 지금 하나씩 폭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폭로보다는 제보하는 겁니다. 불의와 불법을 알리기 위해서 제보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A씨가 자신의 폭로 이후에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측근을 통해 가지고 언론에 정해진 입장문에서 A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정치적 유불리나 특정 진영의 이익이 아닌 그저 특정 조직에서 벌어진 불의와 불법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김혜경 씨 관련 사실을 제보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공무원 A씨는 제보자가 된 것이고요. 또 이제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것을 모두 폭로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음을 굳혔다는 말이죠. 자, 이런 입장을 낸 이유와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언론사에만 제공한 녹취 파일이 음성 변조 없이 실명 그대로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면서 공무원 A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 저와 저희 가족은, 여기서 A씨와 A씨의 가족은 심각한 불안과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의 큰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유튜브에서 이런 거를 그렇게 음성 변조 없이 그렇게 또 내보낸다는 것도 말이죠. 너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향후에 어떤 언론사도 변조 없는 음성 파일을 방영 유포를 금지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자, 이렇게 이제 공무원 A씨가 말을 했는데 지금 이 제보자 A씨라고 합시다. 이 제보자 A씨를 보호해줄 그런 입장에서 우리 국민이나 또는 유튜버들이나 또는 공영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제보자의 신원을 좀 감춰주는 게 낫겠다. 아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쨌든 제보자 A씨 측근은 오늘 이런 말도 합니다. A씨에게 모르는 번호와 전화가 오는 등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제보자 A씨가
가족과 하루에 한 번 거쳐 옮겨 다니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A씨가 할 정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좀 손을 벌려서라도 어떻든 간에 국민의힘에서라도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입장으로 해야 되는데 아직 그렇다는 게 확실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걱정이고, 또 이제 이 불안을 감수하면서도 우리 공무원 제보자 A씨가 알리고자 한 불의와 불법은 이 지사, 지금은 이제 이재명 후보죠. 이재명 후보 측근으로 알려진 그 배씨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여자 배씨, 배소연인가요? 이 배씨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김혜경 씨 관련 심부름을 수행하면서 벌어진 일들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 A씨는 음식 구매, 그리고 배달, 또 장남 퇴원 수속, 또는 뭐 이재명 후보의 빨랫감 처리, 이런 것도 전부 다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지난해 4월 달에 제보자 A씨가 개인 카드로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정육식당에서 한우 11만 8천 원어치를 계산하고 그 다음 날에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를 했다고 얘기도 합니다. 자, A씨는 상황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두 번 법인카드를 썼고 일요일에 12만 원을 채우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결제를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고기와 음식 등이 김혜경 쪽에 전해졌다고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만 원이라는 한도 1인당 식사비 3만 원 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인원 4명에서 나왔다는 주장도 측근을 통해 가지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A씨가 녹음한 배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에는 배씨가 전임자는 여태까지 잘하다가 공장이 정육점이죠. 정육점에서도 돈 계산 안 하고 음식점 식당에서 계산했는데 라면서 A씨를 실책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 A씨가 들어오기 전에 또 전임자가 그렇게 일을 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배씨라는 사람 등 경기도의 비서진이 법인카드를 편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모종의 규칙을 마련하고 있었다는 의심이 가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경기도청 부속 의원에서 김혜경의 호르몬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A씨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배씨가, 또 민주당 측은 배씨 본인이 복용할 목적이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고 이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국민 다 알아요. 자, A씨 측이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A씨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이재명 후보 집 문 앞에 그 문제의 호르몬을 배달했다 얘기를 했고, 대리 처방 한 달쯤 뒤에 김혜경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같은 호르몬제를 처방을 받았다는 겁니다. 처방을 받아서 그 처방 전 사진을 공개했어요. 자, 이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 A씨가 이것을 공익 제보를 하게 된 동기가 뭔가, 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여의도에서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A씨의 폭로 배경에 엄청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그것은 성남문화재단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김혜경 공연 관람하는 과정에서 수행비서 역할을 한 배씨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김혜경 씨가 성남 아트센터를 방문했을 때 의전을 하기도 했던 A씨, 이 A씨는 그 이후에 배씨의 권유로 지난해 초 별정직 7급으로 도청 비서실에 입성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적으로는 배씨가 이 A씨를 소환해 드린 거지요. 아주 계획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지난해 10월 달에 대선 출마를 위해서 지사직을 사퇴하면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 규정에 따라서 자동 면직 처리가 된 거예요. 근데 공무원에서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여기서 만약에 배씨가 끌어들여서
이렇게 노예화 시키지 않았으면 아마도 성남문화재단에서 계속 했겠죠. 공무원으로. 그런데 배 씨를 따라왔다가 지사직을 그만두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자동 면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 비서실에는 그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별정직 비서관 등 10명 정도가 동시에 이제 도청을 떠났는데 이들이 모두 이재명 캠프로 다 간다는 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A씨만 유독 이재명 후보 캠프에 합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안 데려간 거예요. 그냥 토사구팽 시킨 거지. 한마디로 팽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도 정가의 한 인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을 측근으로 생각했다가, 그러니까 A씨 공무원이 본인을 이재명 측근으로 생각했다가 측근 그룹에서 배제가 되자 앙심을 품고 폭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정가의 사람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A씨의 측근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본인이, 그러니까 배 씨와 통화를 녹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혼자 덮었을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녹음해놨겠지. 그리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일을 하면서 엄청 억울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월요일 날 국민권익의원회에 공익제보자 신청을 한다고 공무원 A씨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씨가 용기를 낸 건 지켜줄 시민이 있다는 믿음에서 공익제보 신청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럴 때 국민의힘에서도 좀 목소리 좀 높여가지고 일단은 공무원 A씨를 보호 차원에서 좀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김정은 생각이지만 국민의힘이 남물나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공무원 A씨 측근과 스팟 인터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신문 언론사에서 이제 물어봅니다. 현재 A씨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이제 A씨 측근이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해서 신변 안전을 제일 큰 문제로 본다. 휴대전화로 이상한 전화도 많이 와서 심란해하고 있다. 가족과 하루에 한 번 거처를 옮기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A씨 측근, 배 씨나 이재명 후보 측 사람 명에서 연락이 너무 많이 온다. 또 인터넷에 목소리 변조 없는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되고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고까지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숙박업소를 잡아주고 주변에서 보조를 서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참 문제다. 국민의힘에서 좀 바짝 긴장해서 꼭 좀 보호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도 이후 배 씨 측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폭로 결심한 계기가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 A씨 측근이 본인이 배 씨와 통화를 녹음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 혼자 덮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공익의원이 공익제보자 신청을 할 것이고, 그리고 A씨가 용기를 낸 건 지켜줄 시민들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잘 생각하셨어요, 공무원 A씨. 그리고 후원금 계좌를 열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공무원 A씨 측근이 본인이 쫓겨다니게 되면서 생계를 고민하고 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계좌를 열자고 먼저 제안을 했다. 그래서 저기가 A씨 측근의 지금 대변하는 분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안정감도 있을 거라고 본다. 자, 앞으로 어떤 계획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A씨 측근, A씨와 관련해서 협박이나 명예훼손이 이어진다면 법률 지원을 거쳐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이 시민단체의 대표인 분인 것 같은데, 이 분이 지금 공무원 A씨를 이렇게 이제 대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국민의힘 수뇌부에서 좀 A씨를 어쨌든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아직 엄청난 것들이 지금 A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다 까면 아마도 저 이재명 후보 이제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서 아주 그냥 나락칩니다. 저희도 생각이 돼요. 하여튼 뭐 우리 공무원 A씨 일단은 저 단단히 마음 잡수시고 월요일날 그 공익 제보자 신청 꼭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윤석열 후보님이 제주도에 가셨잖아요. 강정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 윤 후보님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노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긴다 라고 말을 하시면서 이 대목에서 3초가량 말문을 잇지 못하고 울컥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하면은 뭐 사실은 진보 쪽이죠. 지금은 집권 여당 세력의 원조는 아니지만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그런 건데, 윤석열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공과를 정확히 짚을 줄 아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상 그 제주 해군기지는 참 잘 이전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노 전 대통령이 당시 진보 진영의 거센 반대를 무릅쓰고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한 데에는 엄청난 경의를 표시해야 된다라는 건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며 중도층 표심을 구해야 하는 전략 같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윤 후보님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뭐 주로 여당 정치꾼들이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저는 이게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울컥하신 것이지 이재명 후보처럼 어떤 뭐 가면 쓰고 연극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윤 후보는 이날 제주도 그 제주지사를 지냈던 원희룡 선대본부장, 정책본부장 등 같이 이제 동행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강정마을을 찾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근데 현장에서 우리 윤 후보님이 입장문을 발표를 하면서 저 넓은 바다를 보니까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이런 말씀 하세요. 그러면서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지난 10수년간 지역 주민들께서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이다. 심심한 의료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님이 2007년 노 전 대통령께서 주변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다.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의 필수 요소고 무장과 평화가 함께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자, 이런 말을 우리 윤 후보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 업적에 대해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만드는 자주국방과 평화의 서막을 연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아주 승화시켜주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평가를 엄청 많은 점수를 주는 그런 우리 윤 후보는 강정마을을 세계 최고의 민관, 복합형, 관광 미항으로 발전시키겠다. 이런 공약까지 하시고요. 이곳을 정쟁으로 아닌 통합과 평화의 상징으로 바꿔놓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아시아 최고를 넘어서 세계적 크루즈, 유람선 관광 허브로 만들어 강정마을과 제주도민께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하십니다. 어쨌든 윤 후보는 자유대한민국의 국민 통합을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은 강력한 힘이 뒷받침되어 줘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런 말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윤 후보님이 기자회견 후에 브리핑에서 이런 말씀하시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잠시 말문을 잇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네요.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어떤 순수한 열정 그리고 원칙 있는 국정 운영을 해오신 분인데 본인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에서 극구 반대하는 것을 국익이라는 한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해군기지 건설 결단을 내리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고독한 결정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잠시 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시 입장을 떠오르게 됐다. 그게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라고 아주 고백을 하십니다. 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 그 진보 진영을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대통령이 되어야 할 사람이 청와대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적격자는 윤석열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50% 이상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60%도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있다. 이런 희망을 해보면서 오늘 그 홍준표 의원님 말씀은 안 할 수가 없네. 홍준표 의원님하고 원팀 시동을 걸었다. 이제 저 9일날 콩과콜라 홍준표 의원의 유튜브 여기에 우리 윤석열 후보님이 함께 거기에 출연해가지고 홍준표 의원과 아주 이번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분이 의견과 답을 주면서 아마도 그 원팀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9일날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TV 콩과콜라에 출연을 합니다. 홍 의원이 선대본 상임위원장으로 대선 참여를 결정한 뒤 첫 원팀 행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홍 의원이 5일날 자신이 만든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 문답 코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윤 후보와 대담 계획을 묻습니다. 지지자들이. 그러니까 아니 윤 후보님이 뭐 함께 하기로 이렇게 이제 해서 계획하고 있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민의힘에 따르면 우리 윤 후보는 홍 의원과 1시간가량 대담을 나누고 구독자 댓글에도 실시간 답변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TV 콩과콜라 사실상 저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중간에 한번 또 원팀이 깨지고 이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원팀이 됐으니까 홍준표 의원님도 우리가 응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뭐 홍준표 의원님도 이제 그 정치적 미래지향적으로 가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이 대목에서 이준석 대표만 좀 말조심하면 되겠다. 좀 걱정스러워 이준석이는. 그래서 지금 보수 지지층뿐만 아니고 2030 세대도 공략할 수 있는 것으로 윤 후보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콩과콜라 출연하는 부분이. 그리고 홍 의원이 11일 날 대구 동성로에서 이준석 대표와 함께 윤 후보 지지 호수 지지를 해달라고 그 대구 동성로에서 연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11일 날. 그리고 홍 의원이 대구 동성로 유세는 TK 민심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대표가 온다고 하니까 함께 열렬히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기에 나도 이제 열심히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홍준표 의원님 그동안 참 제가 옛날 좋아했다가 또 잠시 약간 좀 비호감이었었지만 지금은 존경합니다. 어쨌든 뭐 정치라는 게 다 생물이기 때문에 한 번은 뭐 미워할 수도 있고 다시 또 도와주시면 함께 굳건히 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김재구 시사가 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페이스북에 우리 홍 의원님 요즘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깐부다. 윤석열과 홍준표 그리고 김재구 TV 구독자님들 모두가 우리는 깐부다. 대한민국 보수는 또 진보 탈진보 중도는 우리는 깐부다 이런 생각으로 이번에 대통령 만들기에 동참해 주셔가지고 5월 11일 날 인수인계 끝나면 아마 대한민국이 새롭게 바뀌는 꿈을 꿀 수 있도록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